제주 지역 경찰 고위 간부의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신고를 받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측근 인사의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가 원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허가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반대단체들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농업법인들에게 뒤늦게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드나들었다는 제주 지역 경찰 고위 간부의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A총경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에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기관장인 A총경의 비위 혐의에 대해 한 부하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권익위원회는 부정부패 척결팀을 제주로 보내 A총경과 부하 직원들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권익위는 A총경이 관용차로 골프 연습장을 35차례, 제주공항을 8차례 드나들어 사적 이용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내식당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명해 계약을 추진하고 관사를 리모델링해 이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경찰 대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닭 25마리를 받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에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요. 조치 후 저희 기관에다가 통보해 줄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A총경의 부하 직원이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려고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한 건 지난 7일.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흘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는 겁니다. 경찰은 경정급 이상 간부는 본청 감찰 대상이어서 전화로 주의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A총경의 비위 혐의를 본청에 보고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내부적인 거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다 안 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 경찰청은 언론 보도가 나온 지난 17일에야 제주의 감찰팀을 급파했고 A총경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경찰청의 제19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대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기재 전 제주도 서울본부장의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하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이기재 전 제주도 서울본부장, 원지사의 지역구였던 서울 양천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면서 경력 쌓기용 인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이기재 전 본부장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원지사가 참석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이기재라는 사람의, 이기재라는 예비 정치인의 인간성과 능력과 경험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 못지않게 최고 수준이라고. 지난 18일에도 대전 서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원지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내 제주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지지 발언을 하였다면 이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사안의 경우 발언의 동기 그리고 발언 내용 등을 좀 더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원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사무소에 게시하거나 명함에 넣어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여권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원희룡 지사와의 인연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치단체장의 선거 개입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 서울본부의 대외 홍보 활동이 저조하고 운영이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울본부가 매년 4,200만 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면서도 재단이 발행하는 월간지에 제주 지역 홍보가 연간 7회에 그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 예산을 집행한 뒤에 품위를 받았고 과도한 직원 경력품 구입과 법인 신용카드를 규정보다 많이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5건의 시정과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주에 설립을 허용한 외국 영리병원을 원희룡 지사가 정책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이 예고되는 등 찬반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승인 이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문제. 원희룡 지사는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제주도는 법적으로 설립 요건만 갖추면 허가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공공의료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은 침소봉대라며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영리병원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47병상의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제주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고급 체류형 휴양 관광으로 갈 수 있는 그 실험적인 돌파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 반대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을 검증했다지만 사업 계획서나 심의 절차를 비공개하는 바람에 의혹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녹지그룹 자체가 우리나라에 10개 병원을 세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제주 영리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8개, 우리나라에 총 10개의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는 큰 우려가 생긴 거죠. 제주도가 사실상 영리병원 허가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의료 민영화 반대단체들은 대국민 서명운동과 토론회,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토지 보상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간 정책회의에서 대대로 땅을 지켜온 사람과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을 똑같이 보상하면 악용될 수 있다며 거주자와 고향을 떠난 도내외 거주자, 연고가 전혀 없는 외지인은 보상을 철저히 차별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허위 정보를 양산해 선량한 주민을 홀리는 기획부동산은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역 주변의 토지 경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경매에서는 제2공항이 들어서는 마을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의 농지 417제곱미터가 감정가의 4.5배인 4,3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또 제2공항 배후 지역인 구자읍 평대리의 농지 448제곱미터도 감정가보다 3.8배 높은 1억 7,1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얼마 전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사들인 뒤 부동산 매매나 숙박업을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이 농업법인들의 감면해준 세금을 다시 거둬들이기로 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지만 농업과 상관없는 사업 목적을 등기해놓고 사실상 부동산 매매나 숙박업을 하는 법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321곳의 농업법인을 조사한 결과 74%가 농업과 상관없는 사업 목적을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의심되는 토지 분할이 대부분이었고 집을 짓거나 관광 숙박업을 하려는 곳도 많았습니다. 농업법인에게는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면 농지를 취득할 적에는 2년 동안 취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2년 동안 농사. 제주도는 감면해준 재산세와 취등록세 20여억 원을 다시 걷어들이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이 추징금 징수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 밭 3,600제곱미터를 산 이 농업법인은 지방세 8천만 원을 감면받은 뒤 1년여 만에 땅을 다시 팔았습니다. 제주도가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넉 달째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토지를 모두 팔아버린 탓에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추징이 불가능한 금액만 7억 원. 농업법인들이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하면 행정제 쪽으로 가는 거고, 명단 공개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계속 영업을 할 의사는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그런 게 압박수단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제주도는 2,000군데가 넘는 농업법인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투기에까지 악용되는 얌체법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고성욱 서장과 직원들이 196만 5천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제주시 서구지부 김정국 지부장과 회원들이 30만 원, 제주 아라 스위첸 아파트 분여회에서 50만 원, 제주시청 녹색환경과 직원들이 50만 원,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서귀포시 지회 강문숙 지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문화방송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 경영심의팀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성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자로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이석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이석환 검사장은 올해 54살에 광주 출신으로 광주 숭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장과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조희진 현 제주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일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 다롄 선적의 쌍타망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기 등 잡어 21톤을 잡고도 조업일제에는 11톤으로 줄여 기재한 혐의로 오늘 오전 10시쯤 차기도 남서쪽 76km 해상에서 붙잡혔습니다. 제주해경은 올 들어 중국 어선 105척을 납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증을 빌려준 보육교사 53살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인 김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시간제 교사를 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조금 4천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레인업체 대표 44살 이모 씨와 운전기사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